그럼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능에 본인이 유리한지. 두 번째, 교과 내신이 유리한지. 근데 세 번째, 수능도 불리하고 교과도 그다지 불리하고 별 차이가 없을 때,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은 이제 7월 초, 어떤 학교는 한 7월 4일, 5일이면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다 끝나고, 어떤 학교는 이제 7월 한 8일, 9일 정도 돼야지만 기말이 끝난 학교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7월이면 기말고사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모든 내신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완벽히 이제 뭐 1, 2, 3 내신은 다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수시를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시 전략을 7월 달에 매우 구체화시키고 거의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7월에는 이제 기말고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총 내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냉철하게 여러분의 위치라든지 그다음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7월이면 기말에 끝나면서 또 무엇도 마무리가 돌아가죠? 생활 기록부도 마무리가 돌아갑니다. 즉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다라는 뜻이죠. 더구나가 육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 이제 대략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능에 본인이 유리한지. 두 번째, 교과 내신이 유리한지. 근데 세 번째, 수능도 불리하고 교과도 그다지 불리하고 별 차이가 없을 때 이 세 가지 유형의 학생일 경우에 어떻게 수시 입시 전략을 해야 되는지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육모 결과를 보면 이제 수능이 유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입시 컨설팅 하면서 지금 현재 생기부 분석을 하고, 자, 입시 수시 6장 뭐 확보, 6장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상담하다 보면은 육모 결과를 보고 좀 대략 정시 때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국영수에서 한 3합 6이나 3합 8 정도가 나왔다라 가정했을 같은 경우에 수능 때 대략 뭐 3합 6이라고 했을 때는 하면 3합씩 3합 8, 이제 탐구를 이제 제외했을 때를 했을 때 대략 예측이 됩니다. 정시 어느 정도가 나올지.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모 결과가 그 정도가 하면 정시 대략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딱 보면 이 학생은 수능이 유리할 것인지 이제 교과가 유리할 것인지 볼 수가 있어요. 수시가 유리할 것인지.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또 수능이 유리한 학생들이 수능도 잘 나오는 반면에 내신도 3등급에서 4등급 정도예요. 근데 이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라고 하면 뭐 이제 인서울에 있는 그래도 뭐 좀 어떻게 이제 생기부를 잘 만들어서 거기 인서울 거기 수시로 학종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내신보다 수능이 더 좋은 대학교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수시 6장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수시 납치를 피하는 전략으로 구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기록부에서 진로 역량을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서 과세특 기록과 과세특 보안 점검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학생들 수능이 유리하고 내신은 3, 4등급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시 납치 피할 전략으로 수시 6장 카드가 다 학종으로 지원해야 돼요. 교과라면 밑으로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왜 정시 그 이상으로 가야 될 때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 면접 있는 대학교를 고려해서도 지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한 여학생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 수능이 잘 나와요. 근데 내신은 이제 뭐 3점 초반 정도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3점 초반대 인수홀이 되는데 이 학생의 선호하는 대학교를 보니까 학종이나 교과, 수시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정시는 가능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 수시 납치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수시 이후 대학교를 지원하는 그다음에 학종 가능성 없어서 그 정도로 대학교 본인의 목표하는 대학교 라인까지 갈 수 있는 그래도 어떻게든 면접을 뒤집을 수 있는 전략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수시 6장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구나가 이제 이번에 이제 수능 킬러 문항을 이제 제외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수시에 이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수능이 생긴 이후로 쭉 이렇게 대학교를 보면은 항상 수능은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간에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수능이 물수능일 때 있었잖아요. 수능이 물수능일 때
그때 어떤 학생들이 유리하면 첫 번째로 실수는 당연히 안 한 학생이 유리하다. 뭘 수능이든 볼 수능이든. 근데 두 번째 이런 학생이 유리했습니다.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고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풀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물 수능에서 강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킬러 문항이 제외된다라는 것은 A, B, C, D에서 E가 제외하고 D, 진킬러 문항이 있겠죠. 그 문항까지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면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을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여유 확보를 했더라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고 유리한 그 킬러 문항 제외한다 하더라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점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물 수능에서 여러분의 선배들 그렇게 해서 네, 수능으로 대박을 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수능에 유리한 학생들 같은 경우가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수능에만 이제 올인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수능에 잘 나와. 그러니까, 와, 나 수능에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항상 저는 그러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긴 좀, 계획대로 되면 좋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육모가 이 정도니까 수능에서 한 이 정도 나와서 어떤 대학교를 가겠다라 좀 좋긴 좋은데,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수능에 유리하면 논술도 고려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만 충족된다면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럼 종종 그래 우리 어머님들이 논술 전형 그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라고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논술 전형 경쟁률은 처음 70대 1, 80대 1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한데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고 해서 합격했던 학생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또 논술 고사장에 나타나는 학생으로 대상으로 한 실질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왜? 수능이 딱 끝났잖아요. 그런 거 아이들이, 자기가 수능 최저 충족 못 시켰어. 그 아이들 논술 보러 오지 않아요. 그 다음 또 반면에 그 아이들이, 논술 준비했는데 본인은 학종으로 그러다 자기가 만족스러운 대학교를 합격을 했어. 그럼 그 아이들도 논술 보지 않습니다. 또 수능을 굉장히 잘 봤어. 그럼 그 학생 논술 응시할까?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능에 유리하다면 일단 이겁니다. 요약하자면 수능과 논술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수시 6장 카드는 수시의 납치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학종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교과는 완전히 밑에 지방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진로 역량 드러내서 그래도 한번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생계로 만드는 그런 전략과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건지 그런 점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신과 생기부가 아무래도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번에 이제 기말 끝났으면 생기부 점검과 보완에 최대한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3학년 1학기고 거의 수행평가가 끝났는데 그 학생들 지금도 계속해서 과세특 주제 그 상담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선배님 같은 경우 여름방학 때까지 계속해서 본인이 부족한 점, 그냥 본인이 진로 역량을 더 드러낼 수 있는데 못 드러냈는데 이런 계속해서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학년이잖아.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2학년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진로 역량과 심화 역량이 생활교육부에 잘 드러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는 등급 있는 과목이 많지가 않고 진로 과목이 많잖아요. 그죠?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ABC로 나오다 보니까 특히 과세특 매우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꼭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드러내는 그러한 좀 활동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종합적 사고력 등 이런 걸 다 점검하면서 결과물이 만들어냈는지 그 점까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더구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이 좋기 때문에 확대된 교과 전형의 유력의 수능 최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교과에서도 생기부를 정성평가하는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요즘 또, 오늘 상담했던 학생인데, 내신이 좋아요. 내신은 좋은데, 이제 본인은 이제 저희 신청서에 그게 있거든요. 이제 대학교 1순위, 2순위, 3순위 희망하는 대학교를 이제 쓰는 건데, 이제 1순위는 이제 상향, 우주상향, 소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1순위는 저희는 최대한 이 학교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어떻게든 강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주 상향이고 내신도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좀 생기부가 좀 유기적으로 심화 역량 좀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 근데 전 그러거든요. 그러면 논술을 한번 고려해보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은 논술 본인이 어떤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경희대를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희대를 가고 싶었는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내신 2.0 정도가 나와야 돼. 근데 2.0이 안 돼. 그리고 이 학생 딱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수능 최저 충분히 나올 만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논술을 고려해서 대학교로 올리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수시로 지원하긴 지원하되, 혹시 논술로 대학교로 올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논술 준비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내신도 별로고 육모도 별로야. 이런 학생들, 더구나가 내신과 육모 모평 결과도 비슷비슷하거나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막막하게 좀 답변 드리면 최대한 장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정말 좀 막연하죠. 근데 자, 최대한 장점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생기부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의 생기부의 장점이 무엇인지 먼저 그 점을 찾아내고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약술형 논술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일단 상담을 딱 들어오다 보면은 내신도 별로고 목표 결과도 별로라 그러면 최소 본인을 가고 싶은 대학교 마지노선을 먼저 정할 것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최소 가고 싶은 대학교 마지노선을 정하잖아. 그러면 전략을 쉽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목표 대학교가 정해지지 않다면 전략, 대학교마다 뭐가 있죠? 대학교마다 그 대학교에서 이건 전략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 대학교를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런 학생들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 그래도 학종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생기비와 좀 내신 3학년 2학기 내신을 잘 챙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반수라는 거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 내신도 별로고 모평 결과 별로였던 학생들 같은 경우가 반수로서 대학교로 올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매년 반수를 올리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단국대에서 이화여대 관악과로 올린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 지고국 이제 충남대에서 건국대로 올린 학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경북대인가 강원대인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가 저 경희대로 그 대학교를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등등 사례가 많아요. 또 다른 여학생도 지고국에서 이제 그 건국대로 또 올렸고 그 올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좀 그랬어요. 내신도 약간 부족하고 내신과 목표는 약간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최대한 권해가지고 자, 그 반수로서 대학교로 올리는 그런 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 분명 이 세 유형 중에 여러분도 한 가지 유형이 될 거야. 수능이 유리한지. 그 다음에, 나는 내신이 유리한지. 근데 나는 수능도 별로고 내신도 별로. 이 셋 중에 한 분야라면 분명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 철저하게 좀 냉철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 돌입입니다. 약점이 있다면 빨리빨리 보완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단 하나입니다. 입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